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제3회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동영상 보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LS 백색 버튼을 누를 때 가, 다, 라의 점등 상태를 온, 오프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 사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회차 공조 산업기사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영상의 동작 상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렸고요.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은 이쪽 편 그린램프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죠. 왜? 비접점이니까. 그리고 영상에서는 최초 차단기를 올렸을 때 매뉴얼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녹색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MC가 동작하고 여자되고 얘는 소자되니까 PBS 녹색을 누르게 되면은 레드램프 온, 그린램프는 오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BS 적색을 누르죠.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 차단되니까 원위치 하는 거지. 그래서 그린램프가 다시 온되고 RL은 꺼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 거야? 요 셀렉트 스위치를 처음에는 매뉴얼로 돼 있었는데 요거를 오토로 이렇게 바꿉니다. 오토로 바꾸고 요 LS를 누르는 거죠. LS가 뭐예요? LS는 PBS 100으로 대체한다. 이게 영상에서 백색 버튼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리미트 스위치를 눌렀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리미트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백색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백색 버튼이 리미트 스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의 차에 그 문제랑 차이점이 있다면 요 리미트 스위치도 리미트 스위치지만 이전의 차는 이쪽 부분이 매뉴얼이었죠. 근데 리미트 스위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오토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지 감지해서 뭔가를 동작시킨다거나 혹은 뭔가 차단시킨다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리미트 스위치는 센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상 리미트 스위치가 있는 쪽을 오토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영상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셀렉트 스위치를 오토로 돌리고 리미트 스위치를 누르기 직전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다음 영상을 보고 요 리미트 스위치를 누를 때 가, 다, 라의 동작 상태, 점등 상태를 온, 오프로 표시하시오 라고 나타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동작합니까? 자, 일단 여기가 아웃라인이라고 했을 때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최초에 차단기만 올려도 어떻게 돼요? 전원이 이렇게 다 공급이 된 상태죠. 쭉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라인을 살펴보면 인라인은 이렇게 전기가 B접점이니까 B접점 따라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B접점 따라서 이렇게 타고 들어갔고 요거는 A접점이니까 일단 막혔어. 그리고 셀렉트 스위치가 오토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리미트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돼? 리미트 스위치가 이렇게 붙어줄 테니까 붙어주면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쭉 들어가고 쭉 들어가고 쭉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동작이 뭐야? MC가 리미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MC에 전원이 공급되니까 ON 되는 겁니다. MC가 ON 되고 MC가 ON 되면 요 A접점이 붙겠지만 어차피 매뉴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동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쪽 편 MC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 편 MC가 얘가 ON이 되었기 때문에 A접점은 어떻게 돼? 여자되고 B접점은 소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전원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니까 다 요 RL이 ON 되는 거고 그리고 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GL은 오프 되는 거지. 왜? 얘가 소자가 돼서 전원이 차단돼 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 같은 경우는 이쪽 동작이랑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뭐랑 상관이 있어? 이 THR이 동작되어 줘야지만 이쪽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리커가 동작돼서 얘가 깜빡깜빡 하려면은 이 THR이 열동형 계전기가 딱 떨어져 줘야 된다고. 떨어져서 A접점 쪽에 붙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에서는 동작할 일이 없죠. 그래서 YL은 항시 오프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문제 LS 100을 누를 때 가, 다, 라의 점등 상태를 표시하시오. 그래서 가는 뭐야? 가는 오프인 상태고, 그리고
다는 ON인 상태고, 그리고 라는 OFF인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OFF, ON, OFF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보기의 회로도와 알맞은 영상을 찾으시오.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 영상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가번 회로 같은 경우에는 최초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RL이 점등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린 램프가 점등되는데, 이때도 RL은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 점등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번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차단기를 올리면 마찬가지로 RL이 점등되는데, 이때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RL은 소등되고 그리고 그린 램프가 점등되는 상태죠. 즉 RL은 꺼지고 그린 램프가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 다 마찬가지로 PBS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차단이 되면서 원위치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가와 나 중에 여기 보기의 회로와 같은 회로는 몇 번이 되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독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최초에 전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단기를 올리면 이 아웃라인 쪽에 전기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자, 이렇게 전기가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쪽도 마찬가지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이때 A 접점까지는 이렇게 걸리게 되고 B 접점은 어떻게 돼? 통과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둘 다 똑같죠? 요 레드 램프는 ON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녹색 버튼을 누를 때의 동작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PBS1 녹색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얘가 이렇게 붙으면서 순간적으로 전기가 아래쪽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B접점이니까 거쳐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MC가 ON 하게 되는 거고요. MC가 ON 했으니까 MC의 A접점은 붙어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붙은 상태에서 유지하니까 PBS1을 눌렀다가 순간적으로 눌렀다가 떼더라도 원위치 이렇게 돌아오더라도 어떻게 돼? MC가 여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해서 자기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MC A 접점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자가 될 것이고요. B 접점은 어떻게 돼요? B 접점은 소자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 요 MC A 접점이 붙었으니까 전기가 통해서 그린 램프는 ON이 될 것이고, 이쪽은 B접점이니까 이 접점이 소자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래쪽으로 통하던 전기가 차단돼 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RL이 어떻게 돼? 아, OFF 되겠구나. 자, 그럼 사실상 답은 나왔죠? 답은 뭡니까? 이 녹색 버튼을 눌렀을 때 레드 램프는 소등되고 그린 램프는 점등이 되는 나번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PBS2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차단되면서 MC가 꺼지고 원상 복귀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가회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가회로 간단하죠. 요 MC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요 MC를 없애버리면 요렇게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의 동작에 상관없이 최초의 차단기만 올리면 RL 램프는 ON 된 상태에서 이쪽 동작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회로가 되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어때요? 여기에 MC의 B접점이 그려져 있으니까 요걸 누르게 되면 얘가 소자되면서 결국은 꺼지게 된다. 오프 된다. 그래서 그린이 켜지면 레드가 꺼지는 회로, 나 회로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치출구의 명칭과 창문 부근 천장에 설치하는 목적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이 치출구의 명칭은 정확하게 쓰시면 캄 라인형 치출구가 됩니다. 그래서 캄 라인형인지 브릿지 라인형인지 헷갈리신다. 그러면 라인형 치출구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주면 답으로 인정받던가 아니면 부분 점수 나오니까. 자, 그래서 명칭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문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실이 있으면 이쪽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 그리고 요 라인형 치출구가 이 창문 바로 위쪽 천정에, 요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문 부근 천장에 설치하는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자, 힌트는 이미 나왔어요. 창문 부근 천장이라고 하면은 이 칸 라인형 치출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에어 커튼에 치출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에어 커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설치 목적 보시면은 창문 부근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차단하여 실내외 온도를 차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난방으로 치면은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하는 거고요. 냉방으로 치면은 실내외의 그 온도차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실외의 온도를 차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세세하게 적으면 공기 중 이물질 및 곤충, 벌레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그래서 일종의 에어 커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치 목적은 제가 디테일하게 적어 드리려고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단순하게 실내외 온도차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혹은 뭐 에어 커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치의 명칭이 밀폐형, 왕복동식, 압축기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밀폐형 왕복동식 압축기가 사실상 그 가정용 에어컨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밀폐형 왕복동식 압축기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느냐? 요렇게 이제 압축기가 있으면 요 압축기 내부에 피스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요게 밑에 안에 있는 전동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터죠. 그래서 모터가 회전하게 되면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면서 가스를 압축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밀폐형이기 때문에 전동기가 안에 있는 것이고, 전동기를 안에 놓고 이 실린더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용접해서 완전히 밀폐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해 놨기 때문에 밀폐형 왕복동식 압축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밀폐형 말고 반밀폐형도 있어요. 반밀폐형, 뒤쪽은 똑같죠. 뭐 왕복동식 압축기인데, 이 반밀폐형 그 왕복동식 압축기 같은 경우는 이 밀폐형 같은 경우는 용접을 했잖아요. 근데 반밀폐형은 볼트 너트를 조여서 이게 밀폐는 되어 있지만 나중에 점검할 때는 우리가 풀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를 이제 반밀폐형 왕복동식 압축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밀폐형, 반밀폐형도 있으니까 개방형도 있겠죠. 그래서 개방형 왕복동식 압축기도 있습니다. 이 개방형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압축기가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은 안에 들어있는데요, 모터를 외부에 빼놓은 거야. 모터를 외부에 빼서 모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풀리와 벨트 혹은 축을 이용해서 별도로 연결을 해서 외부의 모터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부에 이제 피스톤이 왕복 운동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를 개방형 왕복동식 압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터의 위치가 안에 있냐 아니면 밖에 있냐에 따라서 밀폐형이냐 개방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밀폐할 때 용접을 했냐 아니면 볼트너트로 조임을 했냐에 따라서 밀폐형이냐 반밀폐형이냐 나눌 수 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참고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번 영상에서 나온 그 압축기의 명칭은 뭡니까? 밀폐형 왕복동식 압축기다 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공구 중 나아라 공구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가번 같은 경우는 플라이어고, 나번은 롱로즈 플라이어, 다번은 니퍼, 라번은 파이프 렌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번 공구는 롱로즈 플라이어가 되고 라번 공구는 파이프 렌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나온 이 장치의 명칭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줄여서는 뭐라고 해요? EOCR. 그래서 Electric Overcurrent Relay라고 해서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뭐예요? 쌤, EOCR이 맞아요? 아니면 THR이 맞아요? 막 이제 의견이 많이 갈렸죠. 자, 그래서 이 THR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예요. 그래서 썸머 릴레이라고 해서 THR로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특징 비교하는 영상 이전에 제가 촬영한 거 있죠. 그래서 카드 남겨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또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쌤, 이거는 과전류고 왜 이거는 과부하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문제 내는 사람들이 답이 이거래. 그러면 답을 이걸로 적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사전에서는 그냥 열동형 계전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과부하 과전류 헷갈린다 그러면 얘는 그냥 열동형 계전기 적으세요. 과부하란 말 빼버리면 돼. 근데 문제 내는 사람들이 답이 이거래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고, 기억이 안 난다 열동형 계전기 적어주시면 되고, 뭐 전기가 안 난다 THR 적으시면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어요. EOCR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원부가 있었고, 그리고 전류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있고, 그리고 타이머, 시간을 조정하는 타이머 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EOCL 같은 경우는 전원, 전류, 타이머가 모두 존재하고,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는 뭐만 있었어? 전류 조정 핸들만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결국 뭐다? 전원부와 타이머가 있냐 없냐 요 차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나온 거는 전원부, 전류, 타이머 조절 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야?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EOCR이 된다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의 답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혹은 EOC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배관이 멈춘 상태에서 가, 나의 정면도를 그리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배관 도식이온인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카메라의 앵글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 앵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게 가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나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번 정면도를 그리고 나번 정면도를 그려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도시기호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일단 가번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배관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내가 배관에 구멍이 보이진 않아요. 배관에 구멍이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 올라와서 엘보로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엘보로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엘보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엘보를 꺾어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엘보를 써서 저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으면은 구멍이 보일 텐데 구멍이 보이지 않고 엘보의 등이 보이는 겁니다. 엘보의 뒤쪽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엘보를 써서 이쪽 편으로 가네요. 엘보를 써서 이쪽 편으로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엘보는 제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정면도입니다. 정면도. 그리고 물론 나도 정면도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면도, 평면도를 나눈 게 아니고 둘 다 정면도고 앵글만 바꿔서 그 정면도의 상태를 바꾼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 배관을 어떻게 한 거야? 요 배관을 이렇게 세운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쪽에 배관이 보입니다. 이쪽에 이런 식으로 배관이 보여요. 그래서 엘보를 썼고 엘보를 쓴 게 다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배관이 보여. 이렇게 엘보를 쓴 게 보여. 근데 이쪽 부분이 어떻게 돼? 누워버렸잖아. 누워버리니까 내가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엘보의 뒤쪽 부분은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 정면도, 나 정면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부품의 명칭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차례대로 쓰게 되면 부싱, 캡, 45도 엘보, 레듀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 막 논란이 생겼어. 쌤, 레듀샤가 맞아요? 레듀셔가 맞아요? 레듀서가 맞아요? 리듀셔가 맞아요? 막 말이 많은데 어차피 영어 발음이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그 말이 레듀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우리가 키워드 검색을 해보거나 통합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레듀샤라거나 아니면 리듀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다고 해서 레듀셔, 레듀서 틀렸느냐? 아니야, 다 맞아. 맞다고 해줘. 왜 그러냐면 우리 채점관 분들은 이 사람이 이 부품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채점하는 것이지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영어로 쓰는 게 맞지. 영어 스펠링 철자로 쓰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레듀샤 쓰든 리듀서 쓰든 아니면 레듀셔를 쓰든 뭐 상관없습니다. 알면 돼요. 이거 안다라고 판단되면은 맞다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뭐야? 유니온입니까? 아니면 유니언입니까? 뭐 논란이 있는데 둘 다 뭐 어차피 맞다라고 해줍니다. 자,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차례대로 정리했을 때 부싱캡, 45도 엘보, 레듀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왕이면 많이 쓰는 걸로 앞으로는 바꿔서 쓰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좀 많이 쓰는 거 레듀샤 요거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 이 영상에 나온 장치의 명칭은 역화방지기가 됩니다. 이 역화방지기의 기능은 연소장치의 역화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는 거고요. 제 영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에서 본 장치는 가스 용접기입니다. 이 가스 용접기에 사용하는 가스 토치가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가스 토치의 적색호수 쪽에 이 역화방지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적색호수 내부에는 아세틸렌이 흘러가고요. 이 아세틸렌이라는 거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 그 라인 측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가스 용접을 하다가 작업자의 실수 혹은 이제 기타 환경의 변화로 역화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가스호수 반대쪽으로 이제 용기 쪽으로 그 화염이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역화, 백파이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때 백파이어가 발생했을 때 역화 방지기가 없다면 용기 내부로 불꽃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가연성 가스 용기 내부로 불꽃이 들어갔으니까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때 백파이어가 발생했을 때 역화 방지기가 먼저 탕 터지면서 가스가 밖으로 빠져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폭발 사고를 방지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 명칭은 역화 방지기, 그리고 기능은 연소장치의 역화로 인한 폭발을 방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형식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장치의 명칭은 냉각탑이라고 해요. 그리고 냉각탑의 형식은 직교류형과 대항류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영상에서 보신 장치의 형식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직교류형과 대항류형을 설명해 드린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항류형이 있죠. 대항류형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 가장 기본적인 건데 냉각탑이 뭐냐면은 우리 순행식 응축기 내부에 들어가는 냉각수를 재생시키는 장치죠. 즉 응축기에서 사용하고 나오는 냉각수는 가열돼서 다시 사용이 어려우니까 이 냉각탑으로 보내가지고 재생시킨다라는 말은 냉각수를 식힌다라는 말이거든. 자, 그래서 이 대항류형 같은 경우는 냉각수 입구 보이시죠? 뜨거운 냉각수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입구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즐이 있어요. 노즐이 이런 식으로 냉각수를 분사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때 위에 팬이 돌겠죠. 팬이 돌면은 팬이 아래쪽으로 그 공기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이 공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뺀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냉각수 안에 있는 열기를 빼는 거지. 자, 이때 여기 보시면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기 입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구조상.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냉각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공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가. 그러면 이 흐름은 어때요? 서로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향유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냉각수의 그 흐름 방향과 공기의 흐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대향유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참고적으로 이 충진재는 왜 설치하느냐? 충진재가 우리 달걀판 있죠. 달걀판 요런 거를 여러 겹 겹쳐 놓은 것처럼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이걸 왜 설치하느냐? 충진재가 있어야지 그 냉각수가 충진재가 없으면 그냥 쑥쑥쑥쑥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충진재가 있으면 냉각수가 이런 충진재 내부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흘러가면서 좀 더 오래 머물게 되죠. 그러면 오래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 공기가 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 냉각수랑 충분히 전열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요런 거를 위해서 충진재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미네이터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비산 방지 장치라고 합니다. 이 내부에 고여있는 냉각수가 외부로 방출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내부에는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레조넬라균이라고 해서 세균이 발생돼요. 이런 냉각수가 밖으로 그냥 빠져버리면 사람들한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엘리미네이터, 비산 방지 장치를 이용해서 냉각수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향유형은 결국 뭐야? 냉각수와 공기의 흐름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를 대향유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직교류형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직교류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충진재가 요 옆에 설치가 됩니다. 옆에 설치되고 냉각수가 이 옆에서 밑으로 분사가 돼요. 분사가 되게 되고 팬이 돌면은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 공기의 입구는 어디 설치되어 있느냐? 바깥에 보시면 이 옆에 이렇게 설치가 돼요. 옆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냉각수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뭐예요? 직교하는 거잖아, 직교. 그래서 직교류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직교류형의 구조를 보면 충진재는 양쪽에 설치되어 있고 엘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도 충진재 출구 쪽에 양옆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냉각수가 위에서 내려와서 아래쪽에 고일 테니까 냉각수 출구 부분은 여기 있죠. 대향유형도 마찬가지. 냉각수 출구는 아래쪽에 이제 냉각수가 고일 테니까 이렇게 둘 다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구분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에서는 어땠어요? 실제 냉각탑 외부 모습과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판단할 게 뭐야? 충진재의 위치, 요 충진재의 위치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를 봤는데 충진재가 옆에 양옆에 설치가 돼 있어. 그러면은 직교류형이 되는 것이고 내부를 봤는데 충진재가 한가운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 그러면 대향유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의 답은 뭘까요? 감이 오시죠? 직교류형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형식을 쓰시오 해서 명칭 같은 경우는 냉각탑이 되는 것이고요. 형식은 뭐예요? 직교류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이 장치의 명칭은 사방 밸브 혹은 영어로는 포웨이 밸브라고도 해요. 그리고 기능 같은 경우는 일단 구조를 보시면 사방 밸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입구가 총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그 방향이 4군데다라고 해서 사방 밸브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때 요게 압축기. 그리고 요거를 일단은 뭐 실외기라고 합시다. 실외기. 그 요거는 팽창 밸브. 그리고 요거는 실내기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때 압축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실외기와 그리고 팽창 밸브, 실내기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압축기의 출구는 이쪽이고요. 압축기 입구는 이쪽이다. 압축기의 입출구 방향은 바뀌지가 않죠. 자, 요런 장치를 뭐라고 해요? 히트 펌프. 혹은 뭐 열펌프 이렇게 부르죠. 자, 이때 순환 사이클을 한번 보게 된다면 일단 처음에 압축기에서 가스가 압축되어서 이렇게 토출되었다라고 칩시다. 이때 최초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가정한다면 냉매 흐름 방향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얘가 압축기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야? 응축기가 되겠지. 얘가 응축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응축기에서 이렇게 열교환해서 팽창 밸브로 들어가고, 그리고 팽창 밸브에서 이 실내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응축기 팽창 밸브니까 이건 뭐가 돼? 아, 요 녀석은 증발기가 되겠구나. 그쵸? 그리고 이렇게 포회 밸브 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쪽으로 꺾여서 압축기 쪽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실내기의 상태가 뭐예요? 증발기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냉방 상태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요 방향을, 요 화살표 방향을, 자, 다시 그리고요. 다시 그리고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요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압축기에서 최초 토출된 냉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번에는 위쪽으로 갑니다. 위쪽으로 가서 실내기 쪽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압축기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아하, 그러면 이게 응축기가 되겠구나. 그쵸? 그 다음에 응축기에서 열교환하고 지나가면서 팽창 밸브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팽창 밸브 다음 단은 뭐가 되는 건데요? 증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교환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화살표 따라서 다시 압축기 쪽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뭐야? 실내기가 응축기가 되었네? 그러면은 난방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히트펌프에서 사방 밸브의 역할이 뭔데? 냉, 난방, 절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이전에 별도 강의로 촬영해 뒀으니까 카드 타고 들어가셔서 한 번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요 11번 같은 경우는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사방 밸브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 같은 경우는 히트펌프 냉동장치의 사이클 흐름을 바꾸어, 왜? 이쪽으로 가던 거를 이쪽으로 흐름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바꾸어 냉난방 전환에 사용을 한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 영상을 토대로 각각의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자면, 가번에 보시면 해당 장치의 명칭은 수면계가 됩니다. 그 다음 나번에 보시면 설치 목적은 해서 수면계이기 때문에 보일러 내부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보시면 두 개를 동시에 설치하는 이유는 이라고 돼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면 수면계의 수위 오판을 방지하고 수면계의 점검 시기를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수면계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치돼 있어. 이게 재질이 보통 보면 유리란 말이야. 근데 이게 수면계 내부에 공간이 있지만 이 공간에 보일러 내부에 있는 물은 어때요? 계속 밀폐되어 있는 상태로 순환이 되니까 내부에 이물질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장기간 사용을 해버리면 이 물때들에 의해서 수면계가 막혀버려요. 그럼 수면계가 막히면 어떻게 돼? 수위에 오차가 발생하겠죠. 자, 이때 한 개만 설치되어 있다면 이 수면계에서 표시하는 그 오차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막혀서 낮은 건지 아니면 실제 저수위라서 낮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딱 설치해 놓으면 어때?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 있다. 그럼 둘 중에 한 군데 뭔가 이상이 생긴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수면계의 수위 오판을 방지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오차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면계를 점검해야 되겠구나. 즉 수면계의 점검 시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